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최대리기 아몬드란? 자두맛 사탕. 아, 오케이. 자, 33회 책대리는 아몬드라는 손원평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주인공인 신윤재라는 선윤재 아니냐? 선윤재인가? 선윤재라는 그 주인공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는 도서를 진짜 오랜만에 좀 읽어본 것 같은 느낌? 나 좀 울컥했던 부분이 있다. 나도 울컥하더라고 책 보니까. 나는 그 고니가 고니가 이랬어. 따뜻했냐 그 품이? 했더니 윤재가 응 많이. 너무 슬프다. 고니는 사실은 진짜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리잖아. 소년으로 봤다고. 봤는데 고니는 계속 센 척을 하잖아. 맞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가 약하게 보일까봐 말을 못 대다가 이제 고니한테 물어보는 거라서 더 그게 맞아.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 왜냐면 정말 궁금했고 그리웠고. 그치. 그걸 애써 억눌려 갖고 그거를 감추려 했고. 첫 번째 나는 제목에 대해서 왜 아몬드일까? 처음에 이 아몬드라는 게 프롤로그에도 나와. 프롤로그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에게도 그것을 가졌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머릿속에 아몬드 2개씩을 갖고 있다. 그거는 바로 귀 밑에서부터 있는 편도체다. 한마디로 나는 이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했거든. 편성? 그 편도체라는 것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 몸의 신체인 그 하나의 장기인데, 그러니까 뇌의 측두엽에 있는 하나의 그거지. 어떤 부분이지. 부분이지. 이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 편도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아몬드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 아몬드의 영어가 그래가 아미그달라라고 이게 있나봐 단어가.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면서 이제 편도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더라고. 나는 이 책에 소개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 중간중간에 소개되는 책들이 있어. 비사관과의 연애 레터인가? 그 책이랑 미국 작가 PJ 놀란의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자식을 죽인 범인으로 이제 지목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결국은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범인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디오게네스라는 그 철학가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 맞아.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대왕이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니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라 했더니 지금 당신이 내 앞에 있는 따뜻한 빛을 가리고 있으니 잠깐 나아가라. 이게 찾아보니까 너 이거 좀 찾아봤어? 아니, 찾아보진 않았어. 찾아보니까 이게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하던 그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00년부터 30년까지 그 시대에 계류 철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런 욕망을 버려야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걸 해서 그거랑 가장 닮은 동물이 개다. 그래서 계류 철학이야. 욕망을 버려야 편안해질 수 있다. 다른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썼을까를 난 요번에 생각을 해봤지. 그걸 생각해보니까 특히 미국 작가 PJ 놀란 같은 이야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는 곤의 이야기랑 비슷하잖아. 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수학여행에서 분실 이제 간식 사려고 회비를 모아둔 게 분실됐는데 바로 범인이 곤이로 지목이 되고 곤이는 한 번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아.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 속에서 윤재가 그 아까 얘기했던 비사감의 연애 편지인가 그거의 오픈된 결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다양성에 대한 인정 딱 이렇게 색안경으로 보는 그것에 대한 메타포어라고 해야 되나? 은유라고 해야 되나? 은유적인 작품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내 혼자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떠올려진 거지. 여기서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다름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니와 윤재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소수의 사람인 거잖아. 여기서는 심지어 괴물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맞아. 두 명의 괴물이 만났다. 맞아. 계속 괴물이라고 했어. 할머니도 얘를 괴물이라고 했고 윤재가 걔를 괴물이라고 했어. 고니를.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만났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반의 학생들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니와 윤재를 바라볼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겠지. 우리가 소설에서 이 윤재와 고니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제3자에서 이렇게 쭉 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마음이 가는 거야.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하다못해 예를 들면 윤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가 왜 이렇게 감정을 표현 못하고 무뚝뚝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지 않는가를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면 이 뭐야 이상해 뭔가 이상해 라고 했을 텐데 그 우리는 소설로서 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그러면서 겪었던 아픔을 아니까 얘를 그렇게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와 같은 평범하지만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더라고. 고니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짜 작가가 하려고 했던 마음인 것 말인가 같아. 보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라 그러나? 에필로그에 이 작가가 왜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한 맞아.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얘기죠. 생후 4개월이 된 자기 아이를 안으면서 이 아이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 그 아이가 심지어 고니와 윤재와 같은 경우에 처하더라도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나 하나 더. 첫 단락이 뭐냐면 굉장히 1번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시작을 하거든. 맞아, 뜬금없이. 맞아. 거기를 좀 많이 고민해봤어. 이걸 작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던졌을까? 왜냐면 1번을 빼고 2번부터 시작해도 되잖아. 오케이. 다른 그냥 평범하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윤재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뭐 이러면서 쭉 하면 되는데 첫 번째 1번을 때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1번의 사건은 뒤에 나오는 실제 윤재가 겪는 본인의 이야기야. 그치? 이때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어. 다친 건 당연히 엄마였고 나머지 6명이 죽었는데 할머니, 대학생, 구세군 50대 아저씨 2명, 경찰, 그다음에 그 살인자 자신 본인 스스로 자살 죽었어. 이 어떤 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이게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 누구나 이 살인자와 같은 이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회라든지 어떤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책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은데 어떠한 사건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가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평범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난 그 생각 들었어. 네 얘기 들으면서 도돌이표 같은 느낌 있잖아. 여기에 이 살인자, 그러니까 엄마와 할머니를 죽인 이 살인자가 어쨌든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한 영혼이었는데 이 고니와 윤재가 또 그런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이 남자도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잖아. 맞아. 근데 막 사업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맞아. 우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3년간 집 밖을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살인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던져주는 메시지. 누구나 다 괴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정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비정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편협된 시각으로 그 사람을 규정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이건 없다. PJ 논란. PJ 논란에 구할 미국 수 없는 작가. 인간이란 없다. 구하지 않는 자만 있을 뿐.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만두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뿐. 사랑. 여기서 또 하나 일관된 메시지가 사랑이거든.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이 뭘까 하는데 여기서는 나 어디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느꼈냐면은 맨 뒤에 나와. 이제 다 해결이 되고서 맨 마지막 장에 윤재가 이제 그 성인이 돼서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또 무작정 이유 없이 고니를 보러 가.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너 기억이 안 나. 에필로그에 나오거든. 에필로그에 이제 20번째 봄이 왔다. 20살이 된 거지. 그래서 나는 고니를 보러 간다. 목적이나 할 말은 없다. 그냥 만나러 간다. 나는 여기서 나는 이게 사랑. 왜 뜬금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이라는 거가 나 이유 없이 널 사랑해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곤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감정을 모르잖아. 사랑이라는 감정을. 근데 고니 말고 윤재. 윤재가 근데 어디서 이게 사랑이고 또 사랑이라는 걸 느꼈냐면은 곤이라는 사람, 도라라는 사람이 그냥 찾아오는 거야 매번. 매번 찾아오는 것에서 그러니까 곤이도 뭐 윤재를 뭐 관심을 넘어서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기억난다. 표현하잖아. 그 신박사랑 윤재가 맞아. 고민을 하고 고민하잖아. 하잖아. 그때 딱 신박사가 막 얘기를 듣더니 고니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 윤재가 이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가장 그럼 고니가 너에게 했던 행동이 뭐냐? 맞아 정확해. 잘 저를 찾아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찾아가면 되겠다 해서 고니의 집에 찾아가자. 맞아. 그러니까 나도 거기가 좀 인상 깊었어. 맞아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 부분에서 이런 게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넓은 그냥 보편적 사랑이 아닌가. 그냥 이유 없이 연락하고 이유 없이 만나러 가고 이유 없이 생각난다. 이게 아주 원초적인 사랑인 것 같아. 그 인간에 대한 내가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뭘 원해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 있다. 어딘가를 걸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던 걸 기억한다.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가끔은 아파서 내가 슬며시 힘을 뺄 때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얼른 꽉 잡으라고 했다. 우린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 손은 할멈에게 쥐어져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서 버려진 적이 없었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옹기덕이었다. 이렇게 적어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맞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진짜 그 사람한테는 힘이 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버려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감정을 모르니까 이 지금 내가 받은 사랑과 이거에 대한 그 깊이와 소중함을 극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그치.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라고 얘기했을 때는 왜냐면 난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랑밖에 못 받아봤으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보고 그냥 비교한 거잖아. 내가 진짜 느끼는 게 아니야. 버려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왜냐면은 그렇게 수렁에 빠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은 10명 중에 8, 7 그렇지 않을까? 맞아. 그렇게 생각돼. 그런 버려지는 아픔과 상처를 한 번 받으면 또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지. 근데 그게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잊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조건적이지 않다는데 불안감이 있으면 그걸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이게 당연하다라고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소중한 거. 그만큼의 믿음을 줬으니까. 남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저 사람이 날 떠날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이 날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경계하고 맞아. 체크하고 맞아. 관리하고 하는데 맞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홀대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반대급부로 더 소중한 것 같아. 라는 머리로서의 이해.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던 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선윤재라는 이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냥 정리 안 되는 그냥 약간 나의 그냥 두리뭉실한 생각인데. 왜냐면 윤재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약간 반대인데 윤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 박사가 계속 얘기를 해. 마음이 혹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머리가 시키는 거잖아요. 윤재가 처음에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고니가 자기를 막 이렇게 붙잡고 울 때 윤재가 한마디 느껴져. 이러면서 눈을 탁 감는데,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알려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느낌은 총체적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 그러니까 모르면 사실 느낄 수도 없지, 생각할 수도 없고. 그치. 근데 그러는 알려는 노력이 있으면 어느 순간 그거를 관통하는 촥 느낌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됐을 때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목적적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맞아. 아는 거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정보에 집착하고 맞아. 결과에 집착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같이 이렇게 병행돼야 돼. 그렇지. 나는 약간 그런 생각. 느낀다고 그냥 느낌만 느낀다고 단순히 단편적으로 느끼면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알고 느끼면 그것이 정말 더 확실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야. 맞아. 요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느껴지고 조금 더 느끼면서 또 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사람은 그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또 그 느낌을 모르면 또 설명할 수 없잖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느낌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치, 느낌은 그냥 느껴도 사실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너가 얘기한 건 근데 이해 아니냐? 이해. 그렇지. 이해지. 그게 머리로 이해. 이해하려면 알아야 한다. 맞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맞아. 그래서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더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그렇지. 더 느낄 수 있다. 박대리에게 아몬드랑 어렵다. 잘 생각이 안 나네. 아몬드랑. 자두맛 사탕. 맞아. 갑자기 왜냐면 자두맛 사탕을 얘기하는 이유가 중간중간 나왔어. 이게 윤재가 엄마와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를 자두맛 사탕이라고 계속 설명을 해. 그리고 입안에서 자두맛 사탕이 먹을 때 그 느낌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죽을 때도 윤재는 그 가게에서 자두맛 사탕을 주머니에 한 움큼 넣고 있었거든. 뭐 물론 그런 거 다 차치해서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떠오르는 거는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뭘 좋아한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공간은 뭐다,
그 사람이 즐기는 건 뭐다 이런 게 떠오르는 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 맞아.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사고력이 좋거나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장표 잘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봐. 아몬드라는 책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이 조금은 더 넓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 어떤 가치관이 생기는 것 같거든.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랬어. 자, 하나, 둘, 셋.